오늘 출장이야? 왜? 나도 오늘 출장이야. 아, 뭐 출장? 응, 유치원에서 인형극 보러 가. 아빠는 인형극 한 번도 못 봤지? 어? 아, 그 왜, 뭐 이러는 거 말이야? 와이셔츠는 2벌 넣었어요. 됐죠? 이제 그리고 웬만하면은 빨래 내놓지 말고 그냥 가지고 오세요. 작은 어머니 힘들어요. 뭐 알았어. 수건, 네일, 양말, 세면도구. 뭐 빠뜨린 거 없죠? 아, 그 저 서류 넣었어? 서류라뇨? 당신 놔줬어요? 아니, 아까 내가 당신한테 저기 있구만. 참, 당신도 아니 꼭 소풍 가는 어린애들 같아요. 아니 그렇게도 좋아요? 아, 그럼 좋지 않고 이 저 답답한 사무실을 한 번씩 벗어나서 이 출장 가는 거 정신 건강에 좋은 거라. 둘러대지 말아요. 당신이 왜 들떠있는지 나 다 알아요. 응? 당신 옛날엔 혜경인가 하는 그 여자 아직도 대전에 살고 있죠? 아, 벌써 시집가서 딴 데로 가서 살겠지. 여지껏 미스로 있겠어? 헤어진 지 6년이나 됐는데. 그리고 뭐 연락처라도 알아야 만나지. 만나려면. 아, 혹시 누가 알아요? 또 얘 친구들 만나면 소식 알게 될지. 아이고, 쓸데없는 걱정 말라. 아이고. 4박 5일이면 너무 길어요, 여보. 아, 이 사람 중동에 간 사람들이 1년, 2년씩도 떨어져 사는데 그깟 4박 5일 갖고 뭘 그래? 혜미야. 아빠. 그래. 자, 그리고 이번엔 꼭 절 작은 댁에서 묵어야 해요. 당신 출장 내려간다고 미리 전화해뒀어요. 알았어. 당신 건 날 묻고 들려는 속셈 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뭐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저기 작은 집은 당신 처갓집이나 다름없잖아요. 작은 집 네이버는 날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그래. 처갓집 놔두고 여관에서 묵는다고 해봐요. 작은 어머니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 자, 그리고 여보, 들어갈 때 뭐 빈손으로 들어가지 말고 과일이나 뭐 선물 같은 거 좀 사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래. 그 염려 말라고.
아빠 오실 때 내 선물도 알았지? 아이고 그럼요. 자, 그럼 아빠 다녀올게. 자,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예. 아빠 안녕. 네. 안녕하세요, 숙모님. 윤서방이야? 거기 어디야? 네, 터미널입니다.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래? 어서 오게. 그렇지 않아도 전화 기다리고 있었네. 집 알지? 예. 그럼 지사에서 일 마치는 대로 들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안녕 들어오셨습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윤 과장. 별일 없었습니까? 예,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잖아도 본사에 연락을 받고서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그래. 반갑습니다. 예, 별일 없었어요?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그래. 여전들하고만 그래. 이거 우리 몇 년 만이지? 그 윤 과장님께서 본사로 영전돼 가시고는 아마 처음일걸요? 그래. 윤 과장님 너무하셨습니다. 그동안 전화 한 번도 안 주시고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이거 벌써 그렇게 됐나? 이거 마치 친정집 온 것처럼 편안합니다 그래. 미스 김, 이 커피 좀 내오지. 아니죠. 난 국산차로. 그래. 어떻습니까? 지사 운영하시기가. 지사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대전지사는 충남북 모두를 커버해야 하니까 좀 힘드실 겁니다. 본사에서도 그 고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연초에 설리건은 본사를 대덕단지로 옮기고 대리 점수를 늘린 바람에 초비상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체 상대로다가 집안 단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직접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박 대리. 네. 그 현황철 좀 갖고 오지. 네, 알겠습니다. 윤서방이야? 예, 접니다 숙모님. 아이고 이게 몇 년 만이야? 안녕하셨습니까 숙모님. 어서 올라가. 예. 형부. 오랜만에 어서 오세요. 왔어요. 그래. 별일 없었고? 언니도 잘 있고요? 그럼. 아유 이런 기회에 애미도 좀 같이 데리고 오지 않고서. 이거 출장 다니면서 집사람 데리고 다닐 수 있나요? 근데 저 숙부님은 아유 이 양반 요새 정신 없어. 아니 그냥 늦게 뭐 사업인가 뭔가 하느라고. 네. 그보다 이게 몇 년 만이야. 3년 전인가 잠시 왔다 가고 지금 처음이지. 아이고 자 앉아서. 예, 정말 죄송합니다.
진작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어야 되는데 면목 없습니다, 정말. 아이고, 면목이 없을 거야. 여기 다 처가의 작은 댁인데 내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말이네만 여긴 자네 처가나 다름이 없어. 자네 장인 내외분 일찍 돌아가시고 자네 처를 내가 어릴 때부터 줄곧 데려다 키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그 은공을 갚으려는 건 아니지만은 자네 그러는 게 아닐세.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앞으로 자주 좀 내려와. 형부, 작년에 서울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그러게. 아니 그때 장가들 때만 해도 노총각이라고 흉을 봤더니만. 형부, 혹시 언니 몰래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이 처제. 이거 말버릇장머리하고 형부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전해드리죠. 네. 그러니까 지사장님 그 문제는 말이죠. 윤 과장님, 방금 동호물산 오부장님한테서 전화 왔었습니다. 동호물산? 예, 본사 납품 관계라고 오늘 저녁 7시에 서호에서 뵙자고 하셨습니다. 그래? 네. 알았네, 고마워. 네. 저 계약 서류에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결정적인 서류가 하나 빠졌군요. 지불각서 말이군요. 네. 곧 가져올 겁니다. 제가 시간에 대해서 오느라고 깜빡했습니다. 네. 전화했으니까 곧 가져올 겁니다. 자, 우선 한 잔 드시죠. 예, 드시죠. 감사합니다. 네, 들어와요. 송대리, 어서 와요. 여기 있습니다. 수고했어요. 참, 저희 회사 홍일점 대리 미스 송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송 대리, 웬만하면 가지 말고 같이 합사가지 그래. 괜찮으시겠죠? 뭐 괜찮습니다. 자, 이리 앉아요. 앉으시죠. 자, 한 잔 드시죠. 드세요. 정말 뜻밖이고. 저도 거기서 만나 뵙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묘한 인연이라는 말이 생각나는군. 마치 우릴 두고 하는 말 같아. 아닐 거예요. 인연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역설적이고. 하지만 재회라는 게 그리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늦었지만 지난 일에 대해 사과하겠어. 혜경이가 싫어서라기보다 다 알고 있어요. 동수 씨가 미 씨 선택한 건 순수한 동정이었다는 거 이해해요. 이해해준다니 고맙구만. 행복하세요. 글쎄, 행복과 불행의 중간 단어가 있다면 그렇게 표현하고 싶구만. 근데 혜경이는 왜 아직? 만약 동수 씨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네, 놀라지 마세요. 아직 동수 씨보다 이상적인 남자를 못 만났을 뿐이에요. 아무튼 반가워요.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자.
여보세요? 경옥이니? 아니 언니 웬일이야 이 밤중에? 저 밤늦게 미안해. 다들 주무시지? 응 주무셔. 근데 웬일이야? 네 형부 들어왔니? 응 벌써 주무셔. 정말이야? 아직 안 들어왔지? 주무신다니까. 그럼 좀 바꿔줄래? 무슨 일인데 그래? 내일 하면 안 돼? 바른 대로 말해. 아직 안 들어왔지? 기가 막혀. 그래 안 들어왔다. 어쩔래? 어쩐지 내 예감이 이상했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오히려 이상한 건 언니야. 아, 치. 누가 형부 데려갈까 봐서? 걱정 마. 아무 일 없어. 그럼 왜 안 바꿔주니? 그래 알았어. 바꿔줄게. 형부. 형부. 아니, 저저 무슨 일이야? 언니예요. 전화 받아보세요. 확인 전화예요. 여보세요. 나야. 무슨 일이야? 네. 당신 잘 계신가 하고요. 싱겁긴 이 사람. 그 일 때문에 밤중에 전화 걸었어? 당신 몸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 알았어. 걱정 말고 잘 자요. 응?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 형부, 언니한테 무슨 약 좀 잡히셨어요? 근데 언니 어젯밤 왜 그래요? 마치 의비증 환자처럼? 남자들 출장 보내고 나면 여자들 가끔씩 그런 증세 일으키는 거 아니야? 아닌 게 아니라 여자들 얘가 무시 못한다고요. 형부 혹시 대전에 와서 옛날 애인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처제,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녁에 일찍 들어오세요. 맛있는 요리 해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 됐으면 우리끼리 먼저 먹자꾸나. 아버지 늦으신다고 전화 왔다. 어때 엄마? 됐어? 아이고 짜. 소태야 소태. 그럼 물 좀 더 부으면 되지 뭐. 무슨 걱정이야? 찌개 좀 끓이랬더니 멀국을 끓여놨구나. 할 수 없지 뭐. 저 가서 저 형부 어이 오라 그래. 저녁 식사하자고. 형부, 빨리 저녁 드세요. 제가 특별히 만든 거란 말이에요. 어머, 남의 숙녀 사진을 그렇게 훔쳐보는 게 어딨어요? 야, 역시 미는 어렸을 적부터 미냐? 안 돼요. 가만 좀 있어봐. 안 돼. 뭐야? 어서 들게 윤서방. 아니 뭐해 어서 들지 않고 윤서방. 예. 저 우리 경옥이가 자네 생각해서 특별히 차린 음식이야.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 자 우리 혜미 음식 솜씨 하나 좋지? 돌아가신 형님 솜씨 닮았으면 남한테 뒤지진 않을 게야.
형부, 혼자 추측은하지 마세요. 결코 깊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건 내가 더 잘 알아요. 변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남자는 약혼식만 해놓고 죽었어요. 그것뿐이에요. 형부, 제발 언니한테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서울은 언제 올라가실 거예요? 올라가시기 전에 연락 한번 주세요. 왜 그래요, 동수 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그만 일어나요. 너무 취하셨어요. 자, 가요. 참 오랜만에 함께 와보는군요. 그렇군. 이게 몇 년 만이지? 벌써 7번째 겨울이에요. 실감이 안 나는 건 혜경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마찬가지예요. 어젯밤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느낌이에요. 우리가 그때 왜 헤어지게 됐지? 새삼스럽군요. 그건 동수 씨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결혼해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말이야. 우리 사이는 그리다가만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수 씨, 취하셨군요. 아니야. 놓으세요. 나요. 아니야. 아니, 뭐라고? 나도 언니 사진이 거기 들어있는지 몰랐어. 언니 거니까 언니가 알아서 다 챙긴 줄 알았지 뭐. 거기 있는 줄 누가 알았어? 에휴, 그리고 그딴 옛날 사진첩 누가 보기나 해? 이걸 어쩌면 좋아. 아니 그래, 그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해? 아니 그래, 너 형부 뭐라고 그래?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렇지 않아도 진작부터 자네하고 술 한잔 하려고 했어. 아무튼 자네 이번에 수고가 많았네. 자네 안 있으면 이번 감사 아주 망칠 뻔했어. 아유, 이 부장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려고. 아무튼 오늘 우리 마음껏 들자고. 근데 사모님 또 왜 누가 오기로 했습니까? 네, 저 큰애 담임 선생님이요. 저
올해 그 큰애가 졸업을 했는데 그간 뭐 수고했다고 저녁을 사기로 한 모양이야. 자네 어때? 뭐 불편하면 우린 딴 데로 자리를 옮기고. 아이, 당신도 참 모처럼 만인데 가긴 어딜 간다고 그러세요. 그냥 계세요. 아이, 뭐 처녀 총각인데 어때요? 그럼 그럴까? 그리고 또 혹시 알아요?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될지. 참 그렇구만.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이거 중매를 서게 된 셈이구만. 어? 이 잘하면 떡이 생기겠는데. 아 근데 올해 김 선생님 몇이야? 글쎄 26인가 7인가 그쯤 됐을 거예요. 꽉 찼구만. 아 근데 왜 아직 시집을 못 갔어?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겠죠 뭐. 말이 났으니까 말이지만 김 선생 사람 참 좋아요. 부모 없이 자란 게 좀 그렇지만. 아참 저 미시다 윤도 편모설하라고 했지. 잘 됐구만 뭐 외로운 사람끼리 잘해보라고. 아유,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오셨어요? 좀 늦었어요. 자 오랜만이다 김 선생님. 자 일로 앉으세요. 어때요? 봄방학이라 좀 한가하시죠? 네. 아 참, 저 서로 인사하시죠? 예, 저 윤동수입니다. 김미희예요. 엄마. 아이고, 왜 안 자고 또 나왔어? 아빠 아직 안 왔어? 그래, 아빠 선물 사갖고 오시면 뒀다가 줄 테니까 어서 들어가서 자. 응? 싫어. 나도 여기 있을래. 응? 엄마 말 들어야지. 어서 들어가 잘해도. 싫어. 응? 아빠다. 당신이에요? 아빠. 아빠. 저희가 엄마, 아빠 술 취했어? 그래. 여보, 옷이나 벗어요. 자. 여보, 당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출장 같은 일이 잘 안 됐어요? 아니 왜 말을 안 하고 그래요? 꿀물이라도 들고 나가세요. 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회사로 들어오셔서 알아보세요. 네, 그럼 저희 과장님 바꿔드릴게요. 과장님 전화예요. 한간 사람이세요, 과장님. 5번 전화예요. 네, 윤동수입니다. 아 잠깐만 좀 가자. 자네 요즘 뭐 안 풀리는 일 있어? 아닙니다, 상무님. 아 근데 왜 그래? 안색이 영 아닌데 혼자 고민하지 말고 풀어놓지 그래. 아닙니다, 상무님. 그럼. 출장 다녀온 후론 계속 술이야. 속상해 죽겠어. 벌써 사흘째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통 말을 안 해.
출장 갔다 와서 계속 그래. 글쎄, 나도 그런 것 같아. 예. 하지만 직장일로 며칠씩 여자 속 태우는 사람이 어딨니? 니네 남편도 그러니? 예, 왔나 봐. 끊어. 아니, 당신 출장 다녀오면 매일같이 술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요? 여보, 당신 요즘 왜 그래요? 아무 일 없어. 내버려둬. 난 당신 아내예요.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해요. 내가 뭐 당신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내버려둬. 말 걸지 마. 성님, 자 시간 됐어요. 어서 저 일 나가십시다. 자넨가. 아, 좀 들어와. 아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유, 근데 아무래도 오늘 일 못 나가겠어. 혼자만 갔다 와. 아니 어디가 편찮으세요? 아유, 그냥 빈혈인지 어지럽고 사지가 그냥 다 쑤셔. 에휴, 아 그러게 내 뭘 했어. 아유, 그런 일은 아예 못한다고 했잖아. 앞으로는 아예 저 따라 나설 생각 말아요. 그런 소리 말어. 나는 남의 도움만 받고 살란 말이야. 아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도움 좀 받으면 좀 어떠? 아유, 걔한테 염치가 없어서 하는 소리 아닌가. 아, 성님이 생명의 은인이라면서요. 저거시게 내 연락해 볼게요. 아이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어. 잠자코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에휴, 나 가요. 에휴, 전화하지 말어.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오냐. 아유,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아이, 글쎄, 괜히 오라고 그래서 너한테 걱정을 끼치는구나. 아니에요. 그렇잖아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뵈려고 했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냐. 이제 오지 말라고 했잖여. 그런 말씀 마세요.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늘 죄송한데요.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내 팔자가 이런 걸 어쩌겠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가면 그만이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래. 아범 잘 나가고. 네. 얼마 전에 출장 다녀왔어요. 애는 유치원에 잘 나가고. 그럼요. 그래. 자, 어머니 누우세요. 아유, 그래. 아유, 됐어. 괜찮아. 뭐 미음이라도 드셔야죠. 아유, 괜찮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니야. 금방 미음 끓여 올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색시 왔구먼. 네.
안녕하셨어요, 아주머니. 그래. 아니 그래 좀 어떠셔? 네, 약 드시고 열이 좀 많이 내리셨어요. 다행이구만. 아무튼 새댁 잘 왔어. 이것도 다 복 받는 거요. 아침엔 영 돌아가실 양반 같더니만은 새댁이 이렇게 오니까는 생기가 도셨구만. 하여간에 이렇게 매번 와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보통 정성이 아니오 새댁. 내가 다 고맙구먼. 글쎄 말이야.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글쎄. 아이고. 가만히나 좀 계시오. 와주면 좋지 뭘 그러. 그리고 형님 앞으로 오라가라 하지 마루. 아니 형님 살 붙이라고는 다름없다고 했잖아. 어? 시상에 저런 며느리가 시상천지 어딨어. 그것도 다 형님 복이오. 그런 줄이나 알고 가만히 계세요. 아이고. 아유. 아무튼 새댁 잘 왔어. 새댁이 이렇게 오니까는 그냥 사람 사는 집 같아. 얼마나 좋아. 안 그렇소 형님? 아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난 내일부터 일 나갈 테니까 일 나갈 때나 좀 알아놓고 와. 일이나 많아. 앞으로는 그런 일 없어요. 그 몸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그러니 앞으로 따라 나설 생각 말아요. 에휴. 그러세요, 어머니. 날씨도 추운데 그냥 집에 계세요. 에휴, 일이나 많아 나이는 못 속인다고.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응? 형님 일어나도요 일 못해요. 워낙 사정이 딱하니까 마지못해 써주는 거지요. 자, 와. 어때? 자, 됐어? 아니에요. 조금만 더요. 자, 이제. 너무 내려갔어요. 됐어. 대충 맞춰서. 대충이 뭐예요? 주호씨 손 엉터리다. 이 방이 어떤 방인지 알기는 하세요? 주호씨 하숙방 아니에요. 열흘 후면 우리 신혼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가? 주호씨, 주호씨 왜 그래요? 주호씨 정신 차리세요. 주호씨. 결혼식이 며칠 남았다고 했지. 뒤로 미루기로 했어요. 아니 왜? 왜라뇨? 지금 결혼식이 문제예요? 주호씨가 어서 일어나야죠. 아니야, 이 정도면 뭐든 뒤로 미룰 필요 없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신경 쓰지 말랬잖아요. 염려마, 결혼식 때는 꼭 나갈 수가 있어. 아니, 주호씨, 간원. 환자가 통증이 심해요. 진통제를 놔드릴 테니 과자 먹기 가보세요. 아시겠지만 진통제 외에 현 상태로는 달리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폐혈증은 아시다시피 조기 발견이 치료를 좌우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내일이라도 퇴원을 하셔서 댁에서 임종을 맞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조씨, 나 여기 있어요. 정신 차려요, 조씨. 사랑해서 모든 걸 다 놔두고 간다는 게 어머니, 어머니 부탁해.
괜히는 걸르시지 마세요. 그래. 나이 드실수록 끼니는 꼭꼭 찾아 드셔야 해요.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생활비에 쓰세요. 아유, 올 때마다 이러면 어떡해. 너도 살림을 하는 아인데. 아유, 제 걱정은 마세요. 아유, 참. 그리고 이 세탁 아이고, 한번 입어보세요. 아유, 뭘 또. 아이고, 세상에. 아유, 누가 이런 거 사오랬어. 접대 것도 그냥 있는데. 품이 맞나 한번 입어보세요. 아유, 품이 잘 맞는 것 같죠? 아유, 맞다. 아유, 이렇게 비싼 걸 사와 그래. 응? 비싼 거 아니에요. 아유, 좋네. 품이 안 맞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날씨도 추운데 그냥 들어가세요. 그리고 일 나가시지 말고 그냥 쉬세요. 그래, 내 걱정 말고 어서 가. 너무 늦었어. 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편히 쉬세요. 아이고. 너희 남편 출장병 난 것 좀 어때? 마치 실어증 환자처럼 통 말을 안 해. 속상해 죽겠어. 아, 한 집에 사는 부부가 어떻게 말을 않고 살 수가 있니 그래? 참, 너 요즘 주호 씨 어머니 찾아가니? 가끔 생각날 때면. 너 참 대단하다. 이젠 잊을 때도 됐잖니? 주호 씨 세상 떠난 지가 언젠데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 얜? 나 주호 씨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잊어버린 지 오래야. 주호 씨 어머니는 의지할 데 없는 가엾은 분이야. 그래, 주호 씨 어머니 외아들 잃고 혼자 어렵게 산다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돕는다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언제까지 도울 거야? 내 사정이 허락하는 한 돕고 싶어. 네 남편은 너 그 집 왕래하는 거 모르잖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자신의 선행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숨은 독지가라도 되고 싶은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저런 저거 교통사고 아니야? 아이고, 택시. 아이고, 가서 어서 빨리 차 좀 잡아요. 어서. 아이고, 택시. 아이고, 좀 서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서. 좀 내려, 기사님. 아이고, 택시. 아이고, 큰일 났구먼.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어서.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게 무슨 일이야? 어서 병원으로 가야지. 아이고. 빨리 가세요. 그때 주호 씨 어머니 아니었으면 지금의 내가 여기에 있을 수도 없어. 빨리 갑시다. 주호 씨를 만나게 된 것도 그때였어. 나도 네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해.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도와줄 수는 없잖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남편 있는 여자야. 그걸 왜 모르니? 더구나 그 노인네가 옛 약혼자의 어머니라는 걸 너희 남편이 알아봐. 모든 게 끝장 아니니? 그때 가서 넌 뭐라고 변명할 거야? 아마 우리 그이 같으면 당장 이혼장에 도장 찍으라고 난리 날 거야. 은혜도 은혜지만 이쯤에서 발 끊어. 그게 좋겠어.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야. 아주머니 빨리빨리 해요. 그래가지고 언제 다 하겠어요? 예. 응? 해내고 가겠어요. 아유. 자, 여기 있어. 네. 아이고, 형님. 아이고, 참. 아이고, 또. 자, 어지러우세요? 자. 아, 절로 가서 좀 쉬십시다. 자, 아이고. 괜찮아. 일을 해야지. 아이고, 안 돼요. 자, 어디 가서 좀 쉬어요. 자, 일어나시오. 아이고, 그 부분에. 저 공사 진짜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 예, 마지막 층 양생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곧 내장 공사에 착수할 겁니다. 임무 관리 잘하도록 현재 연락해. 네, 알겠습니다. 네, 둘의 사람입니다. 저예요, 혜경이. 아니, 혜경이가 어떻게? 역시 서울은 아름답군요. 저 이번에 직장 그만뒀어요. 아니 왜? 직장 생활에 염증이 났어요. 고향에 내려가서 좀 쉴까 해요. 아주 낙향하겠다는 건가? 네. 갑자기 어머니 함께 있고 싶으시더군요. 모든 게 그리워요. 그런데 서울엔 어떻게 왔어? 사실은 이번에 언니 소개로 선을 보기로 했어요. 그래? 상대 누군데? 사업하는 사람이래요. 왜? 실격이야? 아마 지금쯤 레스토랑에서 언니랑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모든 게 자신이 없어요. 사랑도 없이 낯선 사람과 살을 맞대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갑자기 두려워지더군요. 나중에 올 불행을 생각하면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봐 혜경이. 걱정하지 말아요. 이런 얘기 하려고 동수 씨 만나자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직장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면 연락할 일도 없잖아요. 자, 들어요. 아니 이건 뭐야? 숙제. 이거는 아빠, 이거는 엄마, 이건 나야. 그래.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응, 엄마. 자.
아유 빨리. 아유 이거 무슨 안돼 이거. 아유 이게 무슨 눈이 안 돼. 아이고 그냥 빨리 병원으로 병원. 아유 이거 큰일 났네. 네, 둘의 사람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사고요? 네, 현장에서요. 저 중상인가요? 저 과장님,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답니다. 나야. 그래. 중상인가? 뭐야? 병원이 어디야? 그래 알았어. 이 필름상으로는 뇌출혈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선생님? 유일한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수술도 고려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방이에요. 아이고 오시는구만요. 이제 보호자 되십니까? 아니에요, 난 보호자가 아니에요. 이 양반은 보호자가 없구만요. 아니 그럼 영감도 자식도 다 앞세우고 혼자구만요.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그럼 아까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됐어요? 며느님 같은데요. 하긴 며느리나 다름없구만요. 이 양반 아들이 살아있을 때 새기던 여잔데 약혼해놓고 그 남자가 죽는 바람에 딴 데로 시집을 갔지만 이날 이때껏 그냥 며느리처럼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구만요. 나도 며느리를 둘씩이나 봤지만 시상에 그렇게 착한 여잔 처음 봤구만요. 아무리 청분이 깊었어도 딴 데로 시집 갔으면 그뿐이지 누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겠어요. 벌써 왕래한 지 여러 해 됐구만요. 그러세요? 에휴, 사람은 정쓰기 나름이라고. 그런 고부가는 시상이 없을 거구만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말이 났으니 말이죠. 그 세대기 없으면 이 양반 눈을 떠도 말짱 헛것이구만요. 아이고, 마침 오시는구만요. 당신 정말로 대단한 여자야. 아주. 그리고 당신 한없이 착하고 천사 같은 여자야. 여보, 죄송해요. 우리 지금 냉정해지기로 해요. 뭐 우리? 그래. 우리라는 게 뭐야? 뭐냔 말이야. 여보, 진정하세요. 당신 너무 많이 취하셨어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아니야. 지금 말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숨기긴 해버려, 왜? 여보, 제발 진정 좀 하세요. 당신 이렇게 성급한 사람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당신 정말 가증스러운 여자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누구야?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존재할 수 있느냐 말이야. 말해. 왜 날 속였어? 왜 나한테 숨겨내라 말이야? 왜? 고의였어요. 고의로 숨겼어요. 과거를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날 설득시켜야 되지만 과거가 그렇게도 소중했나? 그래서 당신이 7년 동안 그렇게도 날 철저하게 배신해왔어. 여보,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다만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정말로 당신 가증스럽군.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어요. 당신도 당신한테만 있는 과거가 있듯이. 그래. 그래서 그 남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그 어머니까지 끝까지도 돌봐주었나? 당신 정말 대단한 여자야. 여보, 그분을 도와드린 건 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분은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일 뿐이에요. 이건 진실이에요, 여보. 외롭고 어렵게 사는 걸 그냥 볼 수만은 없었어요. 동정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보. 듣기 싫어! 나 당신 그렇게 비굴하게 변명하는 거 괜찮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난 지금 당신에게 용서를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용서는 그 다음이에요. 진실, 용서, 그런 식으로 나한테 변명하지 마. 나 듣기 싫어. 당신한테는 애초부터 사랑 같은 거 있지도 않았어. 당신은 결혼을 위한 결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7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배신해왔던 거야. 나 당신과 그 죽은 남자 사이 단순한 약혼관계가 아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당신 분명히 들어도 난 당신의 철저한 그 위선과 배신 죽어도 용서 못해. 식물 인간이라도 기적적으로 소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떡하겠니? 인명은 제천이라는데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라지만 의사가 나서도 안 되는 일을 네가 어쩌겠어. 너도 이제 그만 발 끊어. 네 남편이 널 용서하겠니? 내 가정이 있고 남이 있는 거야. 네 착한 심성은 이해하지만 더 이상 그 노인네한테 연연해서는 안 돼.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데 그럼 어떡해. 나라도 간호를 해드려야 도리지. 무슨 일이에요, 동수 씨?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무슨 일이죠? 부인과 다투셨어요? 나한테 지금 혜경이가 필요해. 왜죠? 이혼 묻지 말아줘. 혜경이, 우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사랑해, 혜경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취하셨군요.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했지. 나도 떠날 거야. 나도.
누구예요? 혜경이라는 여자 맞죠? 그 여자가 서울엔 왜 왔어요? 당신 정말 잔인하시군요.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이 아니야. 이젠 내 감정에 충실하기로 했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야겠어. 그래서요. 이제 그 여자에게로 가겠다. 이건가요? 당신이야말로 정말 비겁하군요. 그 여자는 날 7년 동안이나 기다려왔어. 당신이 나한테 철저하게 속이고 배신하고 있는 동안 그 여자는 결혼도 안 하고 날 사랑해왔어. 당신이야말로 정말 배신이 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군요. 난 잃어버렸던 내 시간을 찾고 있을 뿐이야. 당신에게 바보처럼 속아왔던 그 시간만큼이나 나한테 긴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나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건가요? 당신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 입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안 하겠어. 하지만 그 길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여자를 만나야겠어요. 만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당신이 그 여자 만날 이유 없어. 조건도 없고. 있어요. 난 당신 아내예요. 우린 부부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아니야. 더 이상 비참하게 끌고 가지 말아요. 우린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모두들 본사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자는 왜 자꾸 지방 근무를 잡으나? 네, 그건 자네 뜻을 모르는 말은 아니야. 지사장 2년이면은 본사부장 특진이니까 좀 고생을 하다 올라오겠다 이거지? 자네 정말 대단한 야심가야. 근데 왜 하필이면 제주지사를 자원했어? 대전도 있고 대구지사도 있는데 말이야.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네, 그건 뭐 어차피 지방으로 갈 거면 좀 더 어려운 데로 가서 실적이나 쌓고 올라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래? 정말 자네 각오 대단하군. 사장님 결제 났으니까 내려가서 열심히 뛰어봐. 경솔했던 내 행동 사과하겠어. 동수진 옛날에도 그랬었죠. 자기 성만을 쌓은 분이니까요. 이 기회에 나도 그 성을 빠져나올 생각이야. 아니, 그게 무슨 뜻이죠? 지방 건물 자청했어. 이미 발령났어. 설마 저 때문만은 아니겠죠? 결코 혜경이 때문은 아니야.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라고. 고마워요. 저도 다시 만나자는 약속 안겠어요. 안녕. 안녕.
치료비는 회사에서 전에 부담하기로 결제를 올렸어. 곧 떨어질 거야. 이제 됐어. 안 돼요, 여보. 못 가요. 당신 출장 아니라는 거 회사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해결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제 각자 자기의 의사대로 살아가는 거야. 당신은 당신, 난 나. 안 돼요. 못 가요. 이제 다 끝났어. 여보! 한 남자와 아내가 같이 몇십 년 동안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각자 혼자 살 때 있었던 일들이 두 사람의 생활 속에 얽혀들면 더 갈등이 심해지는 그런 드라마를 한 편 봤습니다. 이 교수님 오늘 드라마 보시고 느낌이 어떠십니까? 네, 부부가 같이 살기 이전에 현재와 과거가 이토록 두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고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새삼스럽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단어, 부부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또 배신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들 생활에 얼마만큼 관련을 가지고 우리 생활을 어쩌면 슬프게, 어쩌면 또 기쁘게 해주는 거냐,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마지막에 약혼자의 어머니를 돌봐줬던 그러한 그 생각이나 행동 때문에 이러한 그 불행을 가져왔다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고, 독거 노인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우리가 이 시점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지금 드라마 보시고 느낌이 어떠세요? 역설적이지만은 이 두 분이 처음으로 정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러한 일을 하나 가지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부인이 당연히 알만한 사람으로서 일찍이 알려줬어야 할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가운데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은 물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 착한 입장에서, 심성이 착한 입장에서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남편의 시야가 그렇게 전천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거가 있던, 다시 말하면 더군다나 법률적인 과거가 있었던 이 사항을 그대로 숨겨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안고 이때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다만 이해가 가지 않는데, 따라서 이 두 분은 정말 새삼스럽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 중대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두 분을 위해서 전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양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 우리 제기되고 있는 노인 문제를 절감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요즘 경향이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는 시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분들이 아주 조금 늘어가지고 있는 경향이에요. 그러는데 그 한때 약혼자였던 분의 어머님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도왔다는 것을 볼 때에 아주 메말라가는 이 사회에서의 인간의 정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서 또 아주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많은 여성들이 나와 계십니다. 남성들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래서 여성들께만 의견을 여쭤보죠.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8년 됐는데요. 8년 동안 남편께 알리지 않고 어떤 일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세요? 네. 무슨 나쁜 일은 아니겠죠? 네, 나쁜 일은 아니고요. 네. 앞에 분은 그 남편께 안 알린 게 있으시다 그러는데, 혹시 남편께서 그 본인께 알리지 않고 넘어간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발견하신 것도 있어요? 남편이 숨긴 거? 글쎄요, 숨겼으니까 발견할 수가 없겠죠. 네, 명답입니다. 박 아버지 집에 와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과묵하신 편입니까? 대체로 밖에 있는 말은 안 하죠. 집에 와서. 밖에 있는 말을 안 하시는 네. 분이죠. 그럼 그 안 하는 얘기 중에 뭐 궁금하신 게 많으시겠네요. 그런 점도 많이 있죠. 물어보시고 이럽니까? 네. 더러 그렇게 묻다가 다투시거나 하신 일은 없으세요? 있어요. 네.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 물어보다가 알고자 할 때 그 일이 발생했을 때요. 주변에서 말이죠. 그 과거를 털어놨다가 잘못된 내용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과거를 털어놓게 끓이죠? 그거 구경도 하신 일이 없는데. 생각이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는 상대편에 따라서 그게 틀어놓고 안 틀어놓고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오히려 털어놔서 더 잘된 경우를 본 일이 있어요. 이제 상대편이 좀 이렇게 만만하고 어쩌긴 털어놓고. 아니죠. 포용력이 그만큼 크다든가 성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일 때는 털어놓는 게 더 나았겠지요. 뒤에 분께 여쭤보죠. 지금 저분 말씀은 그 포용력이 있고 남편이 그럴 경우엔 다 털어놓는 게 좋다 그러는데 한국 남자들 포용력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남자들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자기는 그러면서 여자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는 그러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남편한테서 자기는 그러면서 하는 면을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아직 그런 면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시다면 하나 여쭤보겠는데 저 부인이 윤 과장 부인이 전 약혼자의 어머님 되는 분을 7년 동안 모신 거는 아주 냉정하게 봐서 센티멘탈리즘입니까? 휴머니즘입니까? 글쎄요. 휴머니즘 같아요. 휴머니즘. 네. 같아요? 네. 뒷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남편이 자기 전 옛날 약혼했던 여자의 어머니를 7년 동안 그렇게 숨기고 잘 해줬습니다. 근데 발견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이해 못하실 것 같아요? 막 화내고 네. 보따리 싸고. 보따리 싸는 거는 이렇게 애기들도 낳고 그래서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화날 것 같아요. 굉장히 화나실 것 네. 같아요. 대부분 혼전의 어떤 과거는 숨겨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약혼했던 것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좀 상황이 다른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과거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사사로운 개인의 과거, 설석의 깊이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과거는 그 상대방이 아까 어떤 부인도 말씀하셨지만서도 상대방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건 뭐 그에 따라서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이 약혼이라는 것은 이미 사회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일종의 계약이에요. 아직 법률화되어 있는 성문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서도 일종의 여러 사람과 더불어 공표하는 일종의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까지도 숨긴다는 것은 그것은 예의가 우선 어긋나죠. 자기가 앞으로 평생을 같이 살아갈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나에게는 이만저만한 과거, 이것은 과거라는 말이 자꾸 좀 어색해서 그러는데 이만저만한 내 지난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이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흔히 아까도 조금 나왔지만서도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런 것이 왕왕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통하는 것 같지만은 이혼까지는 안 간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어디엔가 어느 구석에서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상당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조사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소한 더 알렸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죠. 네. 이 교수님께 한번 다시 여쭤보죠. 지금 이 윤 과장 부인은 약혼했다는 거를 얘기를 했어도
그 윤 과장을 만날 당시의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대단한 신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안 알렸을까요? 심리적으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알리고 싶은 것도 있고 알려야지 하는 그 양식이 있지만은 결코 알리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데 공교롭게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는 있다고 해도 엄격한 뜻에서 봐서는 어떠한 면에서는 출발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여성 문제를 많이 다루고 계신데요. 지금 이 윤 과장 부인의 경우도 처음부터 자기가 약혼했던 사실을 얘기를 하고 들어가서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분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렇죠. 상담을 하다가 이제 이 추리 해석을 하자면요. 학교 교직까지 있는 분이고 또 한번 파혼했던 그런 정을 줬던 분이 있던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소개를 받을 때 딱 결혼할 결심이 서 있던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지 않을 사람에게 그때 처음부터 뭐 내가 약혼했다, 파혼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결혼했을 네, 이제 하게 될 당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혹시 이분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그 우리나라 남자들의 그 아까 어떤 분이 표현을 하셨지만은 좀 이기적인 데가 있다. 네. 나는 좀 과거가 있어도 여자는 과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의미로든 간에 그런 그 바탕이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이제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게 돼서 결혼을 하고 싶다 하기 때문에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또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그러죠. 그러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그 정도의 저거라면 제 입장에서는 약혼했다는 사실을 이분의 인간성을 가진 분이라면 나는 또 그런 깊은 관계까지는 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약혼하고 또 앞으로 결혼을 예약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관계를 가졌지 결혼한 부부처럼 그런 관계까지 간 분 같진 않습니다. 아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얘기를 다 하고 당당하게 두 분이 만났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렇죠. 하는 네. 그런 이제 느낌은 알겠습니다. 있죠.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달려갔는데 이 할머니는 며느리나 다름없는 여자가 있다고 하고 들어오는데 자기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때는 또 어떨까요? 배신감. 이제 그게 결정적인 배신감이죠. 말하자면은 그 전에는 이미 어느 정도 소화를 좀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 약혼 사진에 관해서는 자기도 지성인이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느 여분이 조금 흘러가려고 한 그 무렵인데, 근데 불행스럽게도 그와 같은 사건이 또 생기다 보니까 바로 그 사진을 속였다는 그 사건을 속였다는 것은 고소하고 7년 동안 또 그분을 뒷바라지하고 있었다. 그랬을 때에 즉흥적으로 돌아오는 감정이 뭐였겠습니까? 그 깊은 내용은 아까도 제가 전방위로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남편이 지금 그 감정이 상당히 협소해져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울분이 그 어떤 분노가 어떤 배신감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게 적적한 아주 소지가 다시 한번 터지다 보니까 이때는 끝장이다. 이거는 도리가 없다. 이거는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다니.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심정이죠. 이 교수님 보시기에 그걸 두 번 이제 겪었어요. 앨범하고 또 그 병실에서 하고. 그러고도 관용을 딱 베풀고 인간적으로 도와준 건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말할 남자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도무지 사람에게 그 신이라는 관용이라는 것에 그저 모든 것을 관대하게 처리하라는 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남자다 여자다 하는 입장을 떠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 배신감과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절망감 같은 거 그러면서 그 남자는 또 옛 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그 생각들이 더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뭐 단순히 옛 애인하고 재해가 없었다면은 또 그렇지도 않을 텐데 옛 애인하고도 재해를 했고 또 이 여자가 결국은 두 번이나 다 배신한 것 같은 그러한 그 현실의
입각해서 본다면은 뭐 남자나 여자를 떠나서 남자다 여자다에 앞서서 결국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용납 못할 그러한 그 감정에 사로잡히겠죠. 지금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서 남편이 이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하나의 제스처 또는 일적인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애정 자체가 이미 부인으로부터 완전히 떠났다고 보시진 않습니까? 글쎄요. 두 여자를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여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끝이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네. 뭔가 다시 제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저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태가 하나도 터지기 전에 부인이 남편이 출장 가가지고 자기 삼촌 댁에 있는 걸 알면서도 밤늦게 전화를 걸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일반적인 여성의 본능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뭔가 불안한 게 있어서 그랬을까요? 잠재의식적으로. 그걸 뭐 흔히 본능 육감이라고 거기서 표현이 돼 있지만은 뭐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불안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근처에 과거에 애인이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요즘 여성이 상당히 제 여성 나름대로의 권익을 주장하고 또 상당한 어떤 뭐랄까요? 남자를 조금은 좀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그 시대에 와 있긴 하지만은 아직도 그러한 그 보통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남편의 동태에 관해서는 출장이라는 상황 속에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처럼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불행스럽게도 과거에 애인이 있다. 이랬을 때 혹시라 하는 이런 집안 단속이라는 건 여성이 갖게 되는 하나의 공통적인 평범한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입장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양 선생님, 이 윤 과장 부인이 자기 그 죽은 약혼자의 어머니를 돌본 거는 그 남자에 대한 애정의 잔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생명의 은인으로서 했을까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이 여성은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수십 년을 아이를 낳고 정을 나누면서 살던 그런 그 남편이 떠난 후에 그 어머니를 부양 안 하는 그런 며느리들도 많은데 그건 인간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서도 은혜에 대한 보답을 못하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내 가정, 나의 행복만 생각을 한다면. 그러는데 은인이면서 또 옛날에 그 약혼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여자 자신이 그 인간성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은혜도 알고 불쌍한 분,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외로운 노인. 그것도 이제 아까 김 선생님 질문을 하시면서 7년간을 이렇게 완전히 먹여 살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볼 때에는 이 노인이 일을 하다가 지금 사고를 당하신 걸로. 먹여 살렸다고 한 것이 반대의 경우에 남자가 약혼자의 어머니, 장모가 될 사람을 7년간 먹여 살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먹여 살린 게 아니고 이제 이 경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역으로 해석하면 듣는 분이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는데 이분이 그 노인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어려운 경우에 가끔 마음적으로 가서 좀 도와드리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도와드리는 것 정도인데 그거가 그렇게까지 큰 죄가 될까? 저는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현재로서 그걸 의논하지 않고 남편에게 한 3년쯤 후에는 그거를 의논을 하셨더라면 그런 그 좋은 인간성을 가진 아내라는 걸 3년쯤을 살면은 남편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돼서 함께 도울 수 있었을 건데 7년까지 그런 얘기를 남편이 혹시 상처받을까 배려해서 말하지 않는 부인이 참 조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입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주고 싶은데 입장 때문에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안 줘야 될 사람인데 입장 때문에 없는 돈도 꺼내줘야 될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아무리 자기 생명의 은인이었지만 첫 번째 관계에 있어서는 주 어머니가 주호 씨하고의 약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입장은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7년 동안 찾아가고 돈 갖다 주고 세트 사다 주고 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동정심만 있었다면 돈을 붙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법론상에 이제 뭐 현명한 것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거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하나 추가시키고 싶은 그런 느낌이 하나 드네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물론 이분의 심성이 착하다라는 거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거기에는 이 보상 심리도 충분히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주호 씨에 대해서 그분이 말하자면 그 마지막에 도배를 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폐혈증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에도 어떤 인간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남자에 대한 애틋한 어떤 감정도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다 잊었죠. 그런 감정으로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잠재의식 속에는 끼어들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어머니를 돌봐주는 것이 명분으로서 충분히 또 생명의 은으로서 충분히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을 이 남편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제가 분석하듯이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느낌으로서 아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의 통념상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크게 확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교수님 더군다나 주호라는 남자가 죽을 때 유언한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렇죠. 이 사람은 예대 악혼자의 유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현재 남편 놔두고. 그렇죠. 네. 여기서 몇 번 의견을 들어보죠. 지금 서로 갈라지겠다 지금 남편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찬동하셔가지고 이 부부가 애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저 이 드라마를 쭉 지켜보니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네. 먼저 여자의 입장을 놓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진작 이 여자가 그 옛날 과거 얘기를 진작 했더라면 남자가 이해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참 7년 동안 쭉 속여왔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여자 입장을 놓고 보면. 그리고 남자 입장을 놓고 보면은 참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7년 동안 좀 속아서 살아왔다는 게 굉장히 억울하다고 느껴요. 도저히 제가 남자였었더라면 용납할 수 없는 문제 같아요. 네. 여자는 이제 용서해달라고 빌었잖아요. 그 남자는 안 된다고 뿌리치는 그 인상을 보았을 때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남자가. 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살아봐야 참 행복한 가정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혼하고 서로의 행복을 다시 찾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반대로 말이죠. 뭐 처음에야 누구든지 남자가 그 정도 화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몇 달 떨어져 살다가 재결합될 수도 있겠지 해서 이 두 사람이 결합돼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 어느 분? 네, 말씀하세요. 제 생각은요. 물론 배신감을 느끼고 분하겠지만은 일단 약혼한 남자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틀릴 것 같아요. 남자가 살아 있다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그 약혼한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포용력을 베풀고 이해를 해주고 물론 얘기 안 한 그 아내가 믿기도 하겠지만은 이해를 해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비슷한 의견이 양쪽으로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정 박사님께 이런 문제 가지고 상담하러 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환자 중에? 뭐 여러 가지죠. 물론이죠. 비슷한 사례들이 왕왕 오게 되죠. 네. 이럴 때는 이제 대충 문제가 되는 게 당사자도 그렇긴 하지만서도 네. 대략 이 시집 식구들 특히 시부모님이라든가 그 시집 식구들이 상당히 이제 소란스러워집니다. 저러한 며느리를 어떻게 우리 며느리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당장 내쫓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병원에 오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가족들까지 다 오는 물론이죠. 네. 그럴 때 이 의사로서 어떻게 이것을 현명하게 도와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항상 똑같은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서도 이런 문제일수록 그 주변 인물들이 그렇게 크게 큰 소리를 치면서 개입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나서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망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수록 그렇게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세태가 그런지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면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더 말들을 크게 일으키는 수가 상당히 많고 혼수 드는 사람이 예,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그런 심정이 들 때가 많죠. 양경재 선생님께서도 상담하신 내용 중에 비슷한 경우가 있을 텐데 한쪽에선 이혼하자 그러고 한쪽에선 뭘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하고 말이죠. 그러는 그 혼전 과거로 해서 남자 혼전 과거로 해서 이혼하겠다 하는 경우는 거의 이혼을 안 해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친정에서도 뭘 남자 다 그러는 거지 과거를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혼하겠다는 딸을 누르고 이래서 이혼을 거의 혼전 과거로 끝나버리면 또 연관이 됐을 때는 그건 별 문제지만요. 그러는데 여자에게 혼전 과거가 있을 때에는 그게 아까 정 박사님 말씀대로 그냥 본인은 조금 어떻게 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집안에 알려지게 되면은 뭐 그런 여자를 우리 집안에 둘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 수 있는 부부도 못 살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는데 더구나 그거는 두 사람의 문제만 아니고 현재 또 그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될 때에는 과거의 문제는 과거로 묻어두고 현재까지 그게 계속되지가 않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면은 과거를 구태여 캐서 알 필요도 없고요. 또 어떤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 과거를 혼자 간직하기는 괴로워가지고 그 십자가를 같이 지기 위해서 고백하겠다는 여자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미 과거에 묻어버릴 수 있는 사건, 자기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알려지지 않을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리고 자기는 과거 고백했는데 남편이 그때는 용서해 준다고 그러더니 들었으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땐가 한마디가 나오게 될 때에는 오히려 남편을 내가 고백까지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더 큰 소리 치는 부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괴로움을 좀 나눠 가지자. 이러는 이제 또 심리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미 얘기 안 된, 혼전에 얘기했다면 그건 별 문제나 얘기 안 된 거를 새삼스럽게 얘기해서 그렇게 가정에 불화를 주고 남편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정말 진실로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은 남편에게 더 잘해줘라 하는 걸로 저희는 조언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이 드라마 경우에 놓고 볼 적에요. 만약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 전에 약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던들 결과는 오늘날 어땠을까요? 글쎄 오늘과 같은 결과는 안 왔다고 봐요. 더 불행해지진 않았겠죠. 작중의 그 인물들로 봐서 또 남편의 태도로 봐서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 이런 독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 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어떠한 면에서 극단적인 성격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려 둘이 다 괴로워하고 둘이 다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배경들이 다행히 그 가족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남편은 편모스라에서 자랐고 또 이 아내는 부모가 없고 그런 걸로 봐서 충분히 지성인들이고 또 어떤 면에서 남자는 남자대로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애인이 있고 여자는 또 과거에 약혼한 경력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과거를 결국은 묻어버리면서 협조해서 살아나갈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상당한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들 말씀이 이러신 것 같네요. 이미 끝난 거는 고백할 필요 없고 다만 그 약혼 같은 거는 차라리 얘기를 해라 아마 그러신 것 같고요. 정 박사께서 그 마무리하시는 뜻으로요. 이 윤 과장 부인에게 충고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기를 정말 비로소 큰 일을 하나 갖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큰 일을 이제 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 부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지금 완전히 무슨 전 애인한테로 간 것도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으로 하여금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는 뭐 한두 마디 얘기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또 사실이 그랬기 때문에 그건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남편은 새롭게 자기 아내에 대한 진면목을 보게 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몰랐던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알게 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이끌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이 현명하게 이제 뭐 어디로 제주도로 간다고 그랬죠. 가게 되면은 뭐 그쪽으로까지 같이 가든가, 그거를 다시 뭐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거길 가서라도 계속해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그렇다고 뭐 이 남자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여자가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죠. 어디까지나 이 부인이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입장에서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이 여성, 이 부인에 대한 실상을 남편이 알게 될 수 있고, 그것이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 선생님께서는 그 아까 아내의 과거 때문에 그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는 여성들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혼 요구를 과거 때문에 현재 피해보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과거 때문에는 이제 본인이 괴로워서 스스로 협의위원회에 응해 주면 이혼이 됩니다. 아니요, 과거 때문에 과거가 나타나서. 과거가 나타나서 그쪽에서 강제해서 내가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당하지는 않습니다. 법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각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야말로 포용력도 이해력도 없어가지고 계속 과거에 매달려서 아내를 학대하고 온 가족이 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들 때, 그럴 때에는 그거가 1년도 2년도 3년도 더 심하게 돼가지고 그야말로 두 사람이 정신병자 경지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 경우에는 정신병자가 되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그리고 그러지 않고 이런 정도의 케이스에는 시간을 가지면 이분이 이미 이제 그 약혼자는 돌아가신 상태고 또 불우한 한 노인을 돕는 그런 인간성을 가졌다는 거를 또 이 남자의 수준에서 시간이 가면, 지금은 배신감 때문에 제주도까지 가셨지만은 시간을 좀 지나면은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자의 과거만 가지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그 약혼을 했다든가 이런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는 얘기를 하시고, 그거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얘기를 해서 상대가 뭐 그래도 좋다 하게 될 때 결혼 전에 하시도록 하시고, 이미 결혼한 후에는 과거를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구태여 말해서 남편에게 괴로움을 함께 주지 마시고 더 남편에게 여자든 남편든 충실하고 잘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가정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괴로워하고 있는 사나이, 제주로 뜨려고 하는 윤 과장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으로부터 동정도 하고요. 같이 울분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엎질러진 일이고, 또 현재의 에스라의 자녀도 있고, 또 당신이 자라나온 과정이라는 것이 당신도 편모스라에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 어머니가 이 아내의 어머니 같은, 아내의 약혼녀의 어머니 같은 입장에 처했을 적에 그런 그 구원의 손길이 있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걸로 해서 자의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런데 참 어렵겠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 참 이론과 행동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제주도로, 광주도 아닌 제주도로 가셨다는 것은 총명한 판단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얼마나 알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남편은 아내를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또 아내는 남편을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 겁니까? 다 자기 마음만 믿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데 아주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잘 넘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라마 속의 아내는 여러모로 어리석기도 하고 조금 안이하게 세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내 남편에게 제가 딱 한 가지 지적해드리죠. 부인이 7년 동안 옛날 약혼자의 어머니를 찾아뵙고 모시고 하는 걸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7년 동안 몰랐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건 남편이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아내를 여러모로 관심 있게 봅시다. 의심합시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